한때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휴양지는 바로 괌과 사이판이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7년 한국인 해외여행지 순위에서 괌은 2위, 사이판은 6위를 차지했었죠. 하지만 팬데믹 이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얼마 전 부산에서 괌으로 향하는 180석 항공기에 단 3명이 탑승해 크게 화제가 된 일이 있습니다. 사이판 노선은 현재 국내 항공사 중에선 제주항공만 유일하게 운행하고 있을 정도죠. 한국인의 인기 여행지였던 괌과 사이판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부터 2010년 초까지 괌과 사이판은 무려 30년간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던 해외여행지였습니다.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4시간이면 괌, 4시간 30분이면 사이판에 도착하는데요. 이처럼 비교적 짧은 비행시간, 시원한 바다, 이국적인 풍경, 이 조합을 동시에 충족하는 곳이 바로 괌과 사이판이었죠. 게다가 1980에서 90년대 한국인에게 미국령이라는 단어의 무게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이었죠. 선진국, 안전함, 깨끗함, 이 모든 이미지를 자동으로 가져다주는 상징과 같았습니다. 그 시절 동남아는 아직 교통, 치안, 위생 면에서 미흡했고 중국은 관광지로서 존재감이 약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괌과 사이판이 떠오른 거죠. 리조트 바로 앞이 바다인데다 치안도 안전하고 위생이나 병원 시설, 도로 등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미국령임에도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도 큰 매력 포인트였죠. 그렇게 여행 자유화 이후 줄곧 괌과 사이판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여행지라는 찬사를 받으며 신혼여행이나 가족여행지, 골프여행지로 큰 인기였습니다. 한국인 여행객 숫자만 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전인 2019년 한국 여행객은 괌 74만 명, 사이판 24만 명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섬 전체가 한국인으로 북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이런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2024년 괌은 37만 명, 사이판은 17만 명으로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한국인 여행객이 급감한 건데요. 이 정도면 단순히 조금 줄어든 게 아니라 30년간 독주하던 여행시장에서 두 곳이 완전히 밀려난 상황이죠. 그렇다면 그 빈자리는 누가 차지했을까요? 바로 일본, 베트남, 태국, 그리고 필리핀입니다. 팬데믹 이후 여행시장은 누가 먼저 정상화하느냐가 승부였는데요. 일본, 베트남, 태국은 팬데믹이 풀리자마자 빠르게 항공 노선을 복구했습니다. 항공권 가격 역시 괌이나 사이판보다 훨씬 저렴했고 현지 물가도 쌌죠. 여기에 더해서 팬데믹 이후 사람들의 여행 기준이나 패턴이 크게 변화했다는 것도 주요한 이유입니다. 팬데믹 이전에 경치 좋은 해변에서 누워서 휴식을 즐기거나 리조트에서 편하게 먹고 쉬고 놀고 싶어 했었죠. 그런데 팬데믹을 경험하며 어떻게 됐을까요? 그동안 너무 갇혀만 지냈다. 밖에서 재미있는 걸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커진 거예요. 여행의 중심이 휴식에서 경험으로 바뀐 거죠. 그뿐 아니라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 일상에서 확 커져버린 SNS도 여행 패턴에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록하고 인증하고 공유할 게 훨씬 더 많은 여행지를 찾게 된 거죠. 밤늦게까지 열려있는 맛집이 많고 밤에도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번화가가 있는 곳, 즉 밤에도 재미있는 도시를 사람들은 원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괌과 사이판은 밤에 좀 심심하긴 하죠. 가게들 문 닫는 시간도 빠르고 밤에 즐길 컨텐츠가 사실 많지 않잖아요. 여기에 더해 또 하나 괌과 사이판이 밀려난 이유는 바로 먹거리 경쟁에서 완패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여행 간다 하면 일단 가서 뭘 먹을지부터 고민하게 되는데요. 괌과 사이판은 풍경은 좋지만 맛집이나 카페의 다양성은 확실히 떨어지죠. 반면 일본이나 태국, 베트남은 SNS 인기 맛집만 찾아다녀도 여행 일정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유명한 맛집에 노포식당, 길거리 음식, 디저트 맛집 등등 먹을거리가 무궁무진하죠. 결론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느냐, 먹을거리가 얼마나 다양한가, 이런 걸 찾는 사람들 속에서 괌과 사이판은 자연스럽게 주류 시장에서 밀려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여행 트렌드가 바뀐 것만으로 그렇게 인기 많던 괌과 사이판이 이렇게까지 무너졌을까? 라는 의구심이 생기는데요. 사실을 알고 보니 결정적 한방은 바로 다름 아닌 항공사가 날렸습니다. 팬데믹 이후 항공사들은 생존을 위해 돈 되는 노선만 살리고 안 되는 노선은 과감히 정리하는
않는 전략을 선택했는데요. 일본은 엔저로 여행자들의 수요가 폭발했고 베트남도 신축 리조트들이 대거 오픈해 여행객을 끌어당겼습니다. 태국이나 필리핀도 가성비 좋은 여행지로 많은 이들이 찾았고 체험이나 쇼핑에 있어서도 강점이 큰 여행지였죠. 그러나 괌과 사이판은 수요 회복이 더딘 데다 고환율로 여행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항공사 입장에선 수요가 불확실했습니다. 같은 돈이면 일본이나 동남아 여행지에서 풍족하게 먹고 즐기고 마사지까지 받으며 쇼핑을 할 수 있는데 비싼 괌과 사이판을 굳이? 라는 생각에 여행객 수요가 늘지 않았고 항공사에서도 리스크 높은 노선으로 분류하며 빠르게 노선 자체를 줄여버린 거죠. 그 이후로는 항공편 자체가 줄면서 사람들의 선택지가 자연스럽게 줄고 남아있는 항공권 가격은 더욱 비싸지며 사람들은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수요가 없으니 항공편은 더욱 줄고 그렇게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에 제주항공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인천 괌 노선을 아예 중단하기로 발표했고 아시아나 항공은 이미 지난해 6월부터 사이판 노선을 무기한 중단한 상황이죠. 게다가 괌과 사이판 같은 섬 관광지는 사람이 줄면 바로 티가 날 수밖에 없는 곳들인데요. 북적이던 모습이 사라지고 섬 전체가 텅 비며 썰렁해지자 활기도 사라졌습니다. 상점이나 쇼핑몰들도 폐업하는 곳이 속출했죠. 또한 오래된 휴양지다 보니 낡고 낙후된 시설도 문제입니다. 동남아 지역의 신축 리조트에 비해 괌과 사이판은 예전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시설이 낙후된 편인데요. 팬데믹 기간 동안 관광객도 없었기 때문에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연히 리모델링이나 시설 보수도 잘 될 리 없었겠죠. 반면 동남아 지역은 매년 새로운 리조트가 생기고 호텔 간 경쟁도 치열하다 보니 가격 대비 품질이 계속 좋아졌죠. 정리하자면 팬데믹 이전까지만 해도 괌과 사이판은 안전하고 무난한 휴양지의 대명사였지만 지금은 비싸고 낡고 할 거 없고 SNS에 올릴 새로운 관광 콘텐츠도 부족한 옛날 휴양지의 이미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다 고환율과 시설 노후, 상권 쇠퇴가 겹치며 이런 이미지는 완전히 굳어져 버린 상태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괌과 사이판의 경제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왜냐하면 두 지역의 경제 구조 자체가 한국 관광객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이판은 미국령 북마리아나 제도에 속해 있는데 관광업이 국가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팬데믹, 고환율, 항공 간편이 동시에 터지자 사이판은 지금 실질적인 재정 위기 우려까지 나오고 있죠. 실제로 현지에서도 관광에 대한 단일 의존이 너무 크다, 한국 시장에 지나치게 올인되어 있다 라는 경고가 나왔을 정도인데요. 괌은 사이판만큼 올인 수준은 아니지만 한국인 여행객 비중이 높았기에 한국 여행객이 감소하자 식당, 카페 등 상점 매출이 급감하며 현지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단기 하락이 아니라 구조적 하락이기에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거예요. 관광 산업은 일반적으로 환율이 안정되고 항공 노선이 복구되고 인프라가 개선되는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회복되는데요. 하지만 괌과 사이판은 지금 이 세 가지 모두 반대로 가고 있죠. 달러 강세는 장기화되고 있고 수요가 부진하니 간편은 지속, 투자가 없어 인프라 개선이 없으니 시설은 더 낙후되고 있고요. 이러다 보면 결국 회복 못하는 여행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곳의 경제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며 더욱 깊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결국 괌 사이판은 한국인 수요가 빠지면서 국가 경제 자체가 뿌리채 흔들릴지도 모르는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괌과 사이판. 물론 끝났다고 단정하긴 아직 이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일단 리조트나 호텔의 전면 리모델링은 필수로 보입니다. 지금 괌 사이판이 져버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시설 경쟁력의 패배인데요. 이걸 뒤집으려면 단순한 인테리어 변경이 아닌 전체 인프라 재정비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가능하겠죠. 또 하나는 바로 밤을 활기차게 살려야 한다는 겁니다. 도쿄 시부야, 신주쿠, 방콕의 야시장 등 인기 여행지의 공통점은 바로 밤에 즐길 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괌과 사이판이 살아나려면 밤을 되살리는 전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 지금 여행의 핵심은 체험과 경험을 SNS에 공유하는 건데요. 젊은 세대 취향을 저격할 로컬 음식점과 카페, 쇼핑 스트리트가 있어야 도시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콘텐츠들이 회복됐을 때 여행객 수요도 증가하고 항공편들도 수요가 회복되는 움직임이 있으면 항공편을 다시 되돌리게 되겠죠. 괌과 사이판은 결국 지금의 이미지를 버리고 변신을 도모해야 합니다.
있습니다. 괌과 사이판 비싼데 할 거 없잖아 라는 이 이미지에서 하루빨리 탈피하는 게 중요해요. 앞으로 어떤 변화와 전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이 두 곳이 추억 속의 휴양지로 남을지 다시 선택받는 여행지가 될지 결정되겠죠. 앞으로 괌과 사이판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뒤처지며 서서히 잊혀지는 섬이 될지 아니면 과감한 변화로 다시 선택받는 휴양지로 부활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